보나랑 코잠 친구들, 안녕하세요. 보나가 들려주는 동화를 들으며 코 잘 준비 되었나요? 자리에 누워서 몸을 편하게 하면 몸은 키가 쑥 클 준비를 해요. 두 눈을 감고 동화를 들으며 잠들면 마음도 생각주머니도 커지지요. 자, 이제 몸도 마음도 멋지게 예쁘게 자랄 시간이에요. 눈을 살며시 감아보아요. 그리고 보나가 들려주는 동화를 들으며 꿈나라로 출발. 방귀쟁이 며느리. 옛날에 마음씨 곱고 얼굴도 예쁜 아가씨가 살았어. 사람들은 모두 선녀가 내려온 것 같다며 아가씨를 칭찬했지. 그런데 아가씨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 바로 방귀를 뀌면 엄청난 방귀를 뀌는 거였지. 어느덧 아가씨는 이웃마을 총각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어. 시집 가는 날 부모님은 걱정이 돼서 말했어. 시집에 가거든 제발 방귀를 뀌지 말거라. 잘못하면 쫓겨날 수가 있단다. 아가씨는 네 어머니 방귀를 뀌지 않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이야기하고는 시집으로 갔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마음씨 곱고 얼굴도 예쁜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하며 무척 아꼈지. 신랑도 색시만 보면 좋아서 싱글벙글했어. 며느리는 방귀가 나오려고 하면 엉덩이를 손으로 틀어막기도 하고 엉덩이에 힘을 딱 주기도 하며 방귀를 참았어. 방귀를 계속 참은 며느리는 그만 병이 나고 말았어. 얼굴이 노래지고 몸을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도 했어. 시집 식구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걱정했지만 며느리는 괜찮다고만 했지.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방귀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 어느 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러 물었어. 아가, 어디가 아픈 게냐? 괜찮다고만 하지 말고 이야기해보렴. 아버님,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아니, 뭔데 그러느냐? 괜찮으니 말해보렴. 시아버지가 자꾸만 묻자 결국 비밀을 털어놓았어. 실은 방귀를 마음대로 뀌지 못해서 병이 난 것 같습니다. 하며 부끄러워하였어. 허허, 그런 것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주 편히 끼어라. 아니, 그게 제 방귀가 좀 센 방귀라서요. 허허, 그래봤자 방귀가 방귀지. 걱정하지 말고 끼려무나. 함께 듣고 있던 시어머니와 신랑도 웃으며 방귀를 뀌라고 했지.
그럼 제가 방귀를 낄 테니 아버님은 기둥을 잡으시고 어머님은 솥뚜껑을 잡으시고 서방님은 문고리를 잡으세요. 모두 꼭 붙잡으셔야 해요. 하고는 엉덩이를 치켜들었어. 그러고는 그동안 참았던 방귀를 시원하게 뀌었지. 오, 붕, 빵, 붕, 뿡뿡, 뿡, 빵빵빵빵, 며느리가 방귀를 뀌자 한바탕 난리가 났어. 시아버지는 매달린 기둥이 부러져 아래에 깔리고 시어머니는 가마솥 뚜껑을 잡은 채 날아가고 문짝이 신랑을 대롱대롱 매단 채로 열렸다 닫혔다 했지. 아이쿠 아가, 이제 그만 끼어라. 시아버지가 애원을 했어. 아무래도 안 되겠다. 또다시 방귀를 뀌었다가는 나만 아는 것이 없겠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기로 했어.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따라 길을 나섰어. 너무 슬퍼서 눈물을 뚝뚝 흘렸지. 한참 길을 가던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배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었어. 그 나무에는 탐스러운 배가 높이 매달려 있었지. 우와, 저 배 참 맛있겠는걸? 시아버지가 군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어. 그러자 며느리가 아버님, 저 배 따드릴까요? 저렇게 높이 있는 걸 어떻게 따누? 그냥 저 하는 것만 보세요. 며느리는 나무를 향해 엉덩이를 들이대더니 방귀를 뀌었어. 붕, 붕, 붕. 그랬더니 나무줄기가 뒤뚱뒤뚱하고 가지가 덜덜 떨리면서 배가 후두둑 후두둑 떨어져 내리는 거야. 시아버지는 떨어진 배를 주워 맛있게 먹었어. 우와, 배가 아주 달고 시원한 게 맛있네. 아가, 이제 보니 쓸모 있는 방귀구나. 그래, 다시 집으로 가자. 하며 며느리를 집으로 데리고 갔어. 색시를 친정으로 보내고 무척 슬퍼하던 신랑은 너무 기뻐서 맨발로 뛰어나와 색시를 끌어안았지.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잘 왔다고 하며 등을 토닥여 주었어. 시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이제 마음 놓고 방귀를 뀌었지. 글쎄 마을의 과일은 모두 며느리의 방귀로 땄대. 그리고 며느리 얼굴은 처음 시집 왔을 때처럼 곱고 아름다워졌단다. 냄새 맡은 갑.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최서방이 살았대. 최서방은 마을 사람들이 힘든 일이 생기면 즐겁게 도와주었지.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나누어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돌보아주기도 했어. 최서방네 옆마을에는 욕심 많고 심술 많은 부자 영감이 살았어.
부자였지만 남을 도와주는 일이 없었지.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 궁리를 했어. 어느 날 부자 영감의 옆집에서 키우던 암탉이 부자 영감집 마당으로 들어왔어. 그러자 옳거니 우리 집으로 들어왔으니 내 거야 내 거. 하며 자기 것이라고 우기며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어. 또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던 어떤 사람이 부자 영감집 담벼락에 지게를 세워두고 잠시 쉬고 있었더니 옳거니 여긴 우리 집 담벼락이니 이 지게와 나무는 내 거야 내 거. 하며 돌려주지 않았지. 사람들은 너무 억울했지만 부자 영감이 계속 우기는 바람에 그냥 돌아갔어. 하루는 최서방이 장터에 가는데 어디선가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 꼬르륵 꼬르륵. 마침 배가 고팠던 최서방은 그 냄새를 따라가게 되었지. 그 냄새는 바로 부자 영감집에서 나는 냄새였어. 아, 고기 굽는 냄새가 참 좋네. 하며 냄새를 맡았지. 그 모습을 본 부자 영감은 옳지, 옆마을 최서방, 너 잘 걸렸다. 하며 심술궂은 표정을 지었어. 최서방이 장터로 가기 위해 막 돌아서려는데 부자 영감이 길을 딱 막고는 이 사람 그냥 가려고? 우리 집에서 나는 고기 냄새를 맡았으니 그 값을 내고 가야지. 자, 단량만 주게. 하는 거야. 최서방은 아니,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고 냄새만 맡았는데 돈을 내라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 돈을 주기 전에는 보낼 수가 없네. 너무 어이가 없었던 최서방은 돈을 줄 수가 없다며 부자 영감은 돈을 내고 가라며 한참 실랑이를 했지. 그 모습에 지나가던 사람들은 하나 둘 모여들었어. 아유, 아무리 욕심이 많기로써니 냄새 맡은 값을 치르라니. 그러게 말이야. 정말 지독한 영감이야. 그때 최서방의 어린 아들이 나타났어.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장터에 가시는데 돈주머니를 두고 가셔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하며 돈주머니를 내미는 거야. 부자 영감은 신이 나서 옳거니 잘 됐네. 자, 이제 값을 치르게. 신이 난 부자 영감과 기막힌 표정의 아버지를 보고 어린 아들은 어리둥절하며 아버지, 무슨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하고 물었어. 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며 지금까지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지.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싱글벙글 웃으며 아버지, 냄새를 맡으셨으니 값을 내야지요. 하는 거야.
그러자 부자 영감은 그놈 참 똘망똘망하네. 자, 그럼 이제 냄새 맡은 값을 내려무나. 아들은 네, 여기 냄새 맡은 값 받으세요. 하며 돈을 주지는 않고 돈주머니를 흔들어서 짤랑짤랑 소리를 냈어. 부자 영감은 손을 내밀며 예, 이놈, 빨리 돈을 줄 것이지 웬 장난이냐? 돈소리 잘 들으셨지요? 고기도 냄새만 맡았으니 값도 소리로만 치는 게 맞지요.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지. 냄새값으로 돈을 빼앗으려던 부자 영감은 된통 망신만 당했지. 부자 영감은 너무 부끄러워서 집으로 뛰어들어갔어. 최서방과 지혜로운 아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어린 오누이가 살고 있었대. 하루는 어머니가 멀리 잔칫집에 일을 하러 갔지. 그 잔칫집은 10고개를 넘어야 갈 수 있었어. 어머니는 온종일 일을 하고 떡 한 광주리를 얻었어. 아휴, 우리 아이들이 많이 배고프겠네. 부지런히 가야지. 하며 떡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향했어. 어머니가 한 고개를 넘어가려 할 때였어. 글쎄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지 뭐야. 호랑이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고 이야기를 했지. 어머니는 떡 하나를 호랑이한테 주었어. 호랑이는 날름 받아먹더니 사라졌어. 어머니가 두 번째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는 또 떡 하나를 호랑이한테 주었어. 어머니가 세 번째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는 또 떡 하나를 호랑이한테 주었어. 이렇게 4고개, 5고개, 6고개, 7고개, 8고개, 9고개를 넘을 때마다 호랑이가 나타났고 어머니는 떡을 주었지. 그런데 이를 어째? 이젠 광주리에 떡이 남아있지 않았어. 어머니는 떡이 다 떨어졌는데 호랑이가 또 나타나면 어쩌지? 빨리 마지막 고개를 넘어가야겠다 하며 더욱 걸음을 빨리 하였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호랑이가 또 나타나서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였어. 어머니는 무서움에 떨며 이제 더 이상 줄 떡이 없단다. 집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제발 살려주렴 하였어.
하지만 호랑이는 난 아직 배가 고프단 말이야. 하며 어머니를 잡아먹었어. 그러더니 아이들이 있다고 했었지. 맛있겠다. 하며 어머니 옷을 챙겨 입고는 아이들을 찾아갔지. 그리고는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냈어. 얘들아, 엄마가 왔으니 문 열어라. 오빠는 얼른 문을 열려고 하다가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요?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던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거든. 그러자 호랑이는 추운 곳에서 일했더니 목이 쉬었단다. 하며 다시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 그러자 동생이 그럼 이 문구멍으로 손을 내밀어 보세요. 우리 엄마 손인지 확인해야겠어요. 하자 호랑이는 문구멍으로 손을 쑥 내밀었지. 우와, 오빠, 어머니 손이 왜 이렇게 크고 털이 많아? 하자 오빠는 작은 소리로 이건 호랑이 손이야. 조용히 하고 오빠 손을 꼭 잡고 따라와. 하더니 큰 소리로 아하, 우리 어머니 손이 많네. 잠시만요. 곧 문을 열어드릴게요. 하고는 조용히 동생 손을 잡고 뒷문으로 방을 빠져나왔어. 숨을 곳을 찾던 오누이는 커다란 연못 옆에 있는 큰 나무 위로 올라갔지. 한참을 기다리던 호랑이는 방 안이 조용하자 방문을 부수고 들어갔지. 그런데 오누이가 없는 거야. 이 녀석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하며 뒷마당으로 가서 찾기 시작했지. 한참을 찾고 있는데 연못 속에 오누이가 있는 거야. 나무 위에 있는 오누이의 모습이 연못에 비춰진 것을 보고 호랑이는 오누이가 연못에 빠진 줄 알았지. 호랑이는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헤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바가지로 건져서 꿀꺽 먹어줄 테니. 하였어.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워 오누이는 까르르 웃고 말았어. 그 소리에 호랑이는 나무 위에 있는 오누이를 발견했지. 너희들 나무에 어떻게 올라갔니? 기름을 듬뿍 바르고 올라왔지. 하고 영리한 오빠가 말했어.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부엌에서 기름을 가져다 듬뿍 발랐어. 그러고는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지. 주르륵 쾅, 주르륵 쾅. 미끄러운 기름 때문에 호랑이는 엉덩방아만 찧었어. 그 모습이 재미있어 웃던 동생은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와야지. 하고 그만 방법을 이야기해버렸어.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옳거니? 하며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올라가기 시작했지.
호랑이가 가까이 오자 오누이는 눈을 감고 하늘에 빌기 시작했어. 불쌍한 우리를 살려주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면 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잠시 뒤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 오누이는 동아줄을 꼭 잡고 하늘로 높이 올라갔어.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하늘을 보며 나를 살리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고 죽이려면 헌 동아줄을 내려주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헌 동아줄이 내려왔어. 호랑이는 아이들을 잡아먹을 욕심에 헌 동아줄에 덥석 매달렸지. 그러자 동아줄이 그만 툭 끊어져 호랑이는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 하늘에 오른 오누이는 오빠는 해가 되고 동생은 달이 되었어. 동생이 밤이 무섭다고 하자 오빠가 바꾸어 주었지. 그래서 오빠가 달이 되고 동생이 해가 되었대. 해가 된 동생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부끄러워 강한 빛을 낸단다. 동화 끝. 잘 자요.